두루살이입니다. 당신 곁에 오늘도 조용히 다가갑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배려했는데 왜 나를 무시하지? 그 질문이 마음에 남는다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이야기를 더 멀리 전하는 힘이 됩니다. 조용히 맞춰주고 웃어주고 양보하고 져주었는데 어느새 그것이 당연한 역할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은 공손하지만 눈빛은 나를 통과하고 자리를 양보하라는 말 없이도 나는 천천히 밀려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언제부턴가 나는 배경처럼 머무는 사람이 되어 있죠. 그 나이에 그 옷은 좀 그렇지 않아? 이제는 빠질 줄도 아셔야죠. 툭 내뱉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화내자니 예민하네. 참자니 그 눈빛이 더 깊이 바뀌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내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도 조용히 멈추게 만드는 현명한 한마디, 그 6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없이 바라보는 힘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강하게 사람을 멈추게 만들죠. 그런데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누군가 앞에서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웃으며 넘기셨나요? 아니면 마음속에선 천불이 났지만 그저 꾹 참으셨나요? 제가 아는 72살 어르신 한 분은요, 며느리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셨다고 해요. 아버님, 그런 말씀은 요즘 시대에 안 맞아요. 그런 생각은 이제 좀 버리셔야죠. 식탁 앞에서 나온 말이었고, 손주들도 같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얼마나 민망하고 얼굴이 화끈거리셨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헛기침 한 번 하고 그냥 웃으며 넘겼을 텐데요. 그날은 달랐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대요. 딱 3초 정도.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더니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방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죄송했어요, 아버님. 어떠세요? 이 이야기 어떤 느낌 드시나요? 우리는 보통 말로 설명하고 말로 정리하려 하죠. 하지만 그날 그 어르신은 말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말엔 내가 대꾸할 필요가 없네요.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전부를 말해줬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침묵 앞에 약해져요. 특히 예상치 못한 침묵은 자신이 한 말이 지나쳤다는 걸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 어르신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말을 안 한다고 기죽은 게 아니야. 그 말이 너무 하찮아서 내가 굳이 대꾸 안 한 거지. 참 멋지지 않나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을 겪습니다. 억울하지만 참았던 말, 화났지만 삼켰던 대답,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말할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말 없이 더 강하게 보일 수 있을까? 말을 줄이고 그저 조용히 상대를 바라보는 것. 그건 무력함이 아닙니다. 그건 품위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얕잡아 보는 말을 던질 때 그저 말없이 단단한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그 3초간의 침묵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침묵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말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선 생각보다 강하게 꽂히는 힘이 있죠. 특히 상대가 나를 무시하려고 말을 던질 때 짧고 단호한 한마디는 의외의 전개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이 먹고도 그거 하나 못했어요?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속은 끓고 억울하죠. 그런데 웃으며 넘기자니 더 무시당하는 기분이고 딱히 화내자니 괜히 이상해 보일까 겁나고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말없이 웃기만 했던 분이 계십니다. 서울 마포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시는 60대 여성 한 분. 어느 날 고객에게 이런 말을 들으셨대요. 요즘은 이런 거 젊은 애들이 더 잘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이걸 배우셔서 어디 쓰시게요?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저 짧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고객이 갑자기 말을 멈췄답니다. 표정이 굳더니 말 한마디 더 못하고 자리를 떴다고 해요. 왜일까요? 그 짧은 단답 속에 나는 당신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해명도 없고 화도 없고 반격도 없었지만 그 침묵의 무게는 상상보다 훨씬 묵직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자꾸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할까요? 살아온 시간만큼 쌓여온 경험과 내공이 있는데도 누가 뭐라 하면 괜히 나를 납작하게 접어서 설명하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질문에도 긴 설명 없이 그래요. 알겠어요. 그 정도로 선을 그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죠. 그렇게 짧은 한마디로 대화의 흐름을 조용히 끊어 내야 합니다. 말이 짧다고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짧을수록 그 사람의 무게가 느껴지거든요. 시청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가장 무례한 말, 그 한마디는 뭐였나요? 그리고 그때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이젠 짧게, 차분히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은 침묵으로 남겨두세요. 그 짧은 단답이 당신을 얕잡아 보던 사람을 조용히 멈추게 만들 겁니다. 세 번째는요, 질문에는 질문으로 되받아치는 용기입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존중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마트 앞 벤치에 앉아 계시던 68세 이정자 어르신. 하루 종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커피 한 모금 마시던 참이었답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 한 명이 무심하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아직도 일하러 다니세요? 그 나이에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어르신의 손에 있던 컵이 잠깐 흔들릴 정도로 당황하셨다고 해요. 민망했지만 그분은 차분히 웃으며 되물었답니다. 혹시 제 나이엔 뭘 하면 괜찮을까요? 그 말을 들은 사람, 갑자기 표정이 얼어붙더니, 아,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비슷한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럴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어르신이 나서실 일은 아니에요. 그 나이에 그건 좀, 그 말들 말하는 사람은 그냥 툭 던졌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하루 종일 마음속에 남아 자꾸 곱씹게 됩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뭘 하면 괜찮을까요? 그건 어떤 기준에서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되묻는 순간 상대는 자신의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전까진 그냥 뱉었지만 질문을 받으면 그제야 자기 말의 무게를 생각하게 되죠. 말을 뱉은 사람보다 되묻는 사람이 훨씬 성숙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 질문은요, 상대를 꼬집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내 삶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 질문 하나면 존중의 선을 다시 그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되묻는 질문을 던지며 내 스스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나를 무시하려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되묻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시니어가 된다는 건 이런 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뜻 아닐까요? 네 번째는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말을 조용히 단 한마디로 꿰뚫는 품격 있는 직시의 기술입니다. 말로 되받아치지 않아도 상대가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 그 힘은 생각보다 아주 짧은 말 안에 담겨 있어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요즘 누군가의 말에 속이 상했지만 그 자리에서 차마 아무 말도 못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말이 심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왠지 자존심이 스르르 깎이는 느낌. 특히 나이 들면서 더 자주 마주하게 되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67세 이재문 어르신. 최근 은퇴 후 작은 꽃집을 열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인데요. 하루는 오랜 친구가 꽃집 앞에 들렀다가 이런 말을 툭 내뱉었답니다. 야, 너는 그 나이에 이거 하면서 아직도 꿈 같은 거 꾸냐? 그냥 손주나 보면서 쉬어야지. 뭘 이렇게 힘들게 사냐? 순간 어르신은 손에 들고 있던 화분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 친구의 눈을 바라보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지금 제 나이가 불편하신 건가요? 정적이 흘렀고 그 친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며 다른 얘기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 그저 차분하게 꺼낸 질문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품격 있는 직시의 힘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상황을 피하거나 넘기거나 참는 쪽을 선택하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상대의 말에 거울을 들이대는 듯한 정중한 직시가 필요합니다. 그 말 어떤 의미로 하신 건가요? 제 나이에 대해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뭔가 잘못 보였나요? 이렇게 조용히 감정 섞이지 않은 말 한마디는 상대의 무의식을 건드리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말은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고 있을 때만 나올 수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 자존심을 구기지도 않으면서 내 입장과 내 품격을 지키는 법. 그건 결국 말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의 문제죠. 시청자 여러분, 혹시 누가 당신에게 이제 그 나이엔 좀 물러서야지, 그 나이에 뭘 그렇게 욕심을, 이런 말을 해온 적 있지 않으셨나요? 그럴 땐 꼭 기억하세요. 상대의 말에 화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속을 꿰뚫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 어떤 뜻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깊은 울림이 되고 당신에게는 자존감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유머로 넘기되 내 자신은 깎지 않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르신이 뭘 그리 꾸미세요? 그 나이에 SNS를 왜 하세요? 이제는 좀 조용히 지내셔야죠. 겉으론 농담 같지만 속으론 슬쩍 내 존재를 밀어내는 말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웃어넘깁니다. 내가 뭘 알겠어? 늙으면 다 그렇지 뭐. 스스로를 낮추는 말로 상황을 무마하곤 하죠.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내가 왜 나를 깎아내리면서까지 웃어야 하지? 서울에 사는 74세 김명자 어르신은 이런 말을 자주 들으셨다고 합니다. 요즘도 뭐 배우러 다니세요? 이제는 좀 쉴 때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 나이에도 배우세요? 그 질문이요. 이 나이라서 더 배우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그 말에 상대는 아무 말도 못했고 오히려 어르신의 당당함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머는 나를 지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웃기 위해 내 자존심을 꺾는다면 그 웃음은 오래가지도 않고 내 안엔 작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진짜 유머는요,
상대를 웃게 하면서도 내 존재를 더 빛나게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르신, 요즘도 옷 잘 챙겨 입으시네요? 이럴 때는 이렇게 받아쳐 보세요. 그럼요. 이제야 내가 나를 꾸밀 수 있는 시간이 생겼거든요. 또 누가 할머니가 유튜브까지 하세요? 하고 웃는다면요. 할머니니까 해보는 거죠. 인생이 막, 이젠 내 맘대로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한마디에 상대는 웃고 나는 더 당당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수많은 장면을 지나왔습니다. 웃음도, 눈물도, 고비도 다 견뎌냈죠. 그런 우리가 이제 와서 스스로를 깎으며 웃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웃을 땐 더 우아하게, 말할 땐 더 당당하게. 그게 바로 품위 있는 시니어의 유머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은 조용히 멀어질 줄도 압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참아야 할까? 왜 나만 상처받고 나만 조심해야 하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아끼게 되고 상처가 되어도 그냥 넘기자며 마음을 누르게 되죠. 하지만요, 그럴수록 나를 더 쉽게 대하고 나의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실제 사연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68세 이경자 어르신은 오랜 친구와의 사이가 점점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늘 본인 이야기만 하고 속 얘기를 꺼내면 그 나이에 예민하게 왜 그래? 농담처럼 넘기기 일쑤였죠. 처음엔 웃으며 맞춰줬지만 나중엔 점점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고 하십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전화를 받지 않고 모임도 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친구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요즘 그렇게 조용해졌어? 그때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지키는 중이야. 조금 늦었지만 이제서야 그걸 배우고 있어. 그 한마디에 상대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요. 시청자 여러분, 선을 긋는 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가볍게 대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억지로 이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거리는 말로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내 걸음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그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지니까요. 혹시 요즘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하나 망설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아끼고 있는 걸까? 이 사람 곁에 서 있을 때 나는 행복한가?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인연은 멀어지는 것이 가장 품위 있는 이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당신 곁에 다가갈게요. 두루사리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